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존불사 전정갑입니다. 이번 회에는 사례 몇 년 전, 지금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2년도 2월 달입니다. 한 3년 전 어떤 거래처 소개받아서 거래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이제 물건을 사러 직접 공장에 소개를 받아 갔는데 공장을 둘러보고 또 차도 한잔 하고 그래서 물건도 좀 구입을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이 공장 회사를 하면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이 공장 이 터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공장을 이전해가 설립한 지 지은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내가 이 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담담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하면 좀 찜찜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이 공장을 새로 지어 이사 와서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공장이 이 산 밑에 바로 산 자락에 공장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일하는 분이 산 자락이다 보니까 우리가 독이 있는 독사 살무사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산 자락에 그 공장이 있다 보니까 뱀이 그 마당으로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그 뱀에 그 직원이 뱀에 물려서 병원에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 터에 또 돌아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뱉은 말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향을 보고 이쪽 방향이 저승사자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이쪽 방향에서 많이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기 누수를 해줬는데 듣는 사람은 보니까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이런 말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살려준 인연 같으면 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공장을 이걸 좀 해주세요 하면 될 텐데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묻고 그냥 공짜로 할 수 없는가? 돈 안 들고 할 수, 이 생각이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100%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찜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조금 하다가 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를 끊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끝난 지가 한 3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우리 집을 짓거나 이사 갈 때 내 의견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섬유 공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할 자리와 할 때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의 경기가 좋으니까 공장을 하면 더 많이 벌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장을 하다가 결국은 저도 부도를 맞고 해서 안 될 고생도 하고 모든 걸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생산윤회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구하러 가거나 방을 얻으러 가면 자기의 의견에 맞춰서 그 방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운명이 살 운명 집으로 이사를 잘 안 갑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일 뿐이에요. 집을 또 사러 가면 망할 사람이 절대로 사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내 눈에 그 집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 이사를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어변에 고리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놔두질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것을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면 참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하늘의 명도 없이 파멸할 집 또는 사람이 죽어나갈 집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해서 함부로 그것을 도피를 시켜주거나 함부로 이사를 시켜주거나 하면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르쳐 준 그 제자나 그 신이나 성관은 반드시 하늘에 징벌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도수를 가졌고 얄팍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하늘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생사윤회 명부 집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어변을 갚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한번 빼줬다. 그러면 빼준 사람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게 했다 하더라도 또 나쁜 집 이사를 가게 만들어줬다든지, 만약에 그것을 능력을 가진 그런 제자나 또는 무속이나 어느 능력을 가졌는 종교 지도자가 그 죽음의 늪에서 빼줬다면 반드시 본인의 감을 받았든지 가족을 잃든지 경제적으로 뭔가 앞으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망자의 어변에 따라가 산소가 정해집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망자의 어변에 따라가 정해져 놨는데 그것을 함부로 산소를 옮기거나 함부로 손을 대면 벌을 받거나 그에 대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그 산소를 나쁜 데서 좋은 데 옮겨줬다면 옮겨준 사람이 반드시 훗날에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그 벌을 집행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당사자 그 당사자는 후손들이 가혹한 그 벌을 하늘 집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산소를 손을 대면 5% 정도 덜 볼지 몰라도 95%는 두고 살아가면서 대대로 그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 양택이든 음택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골로 가도 내 어변에서 골릴 뿐입니다. 내 손에 똑같은 답을 쥐고 그것을 골릴 뿐이에요. 10가지를 골리다 해도 똑같은 답을 가지고 요거 저거 골릴 뿐이에요. 어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 다니는 분 또는 저 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집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는 집에 사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사업장, 영업장에도 나쁜 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 어변에 매여 있어서 함부로 해주지 못한다는 거. 나 만나기 전에 건물 지었던, 상가를 지었던, 집을 지었던, 공장을 지었던 모든 파멸을 하게 되어 있는 어변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변을 갖기 전에 내가 그것을 어변을 피해서 옮겨져 버리고 나면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사자 그분들이 옮겼다 하더라도 그 어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저를 만났다 해서 파멸의 늪에 빠진 그 집과 건물과 공장, 사무실을 저렇게 해서 마음대로 옮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업연을 갚아야 하고 하늘이 명을 받아야 하고 거기 관련된 조상이나 생사인의 명부를 합의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사무실을 옮겨주든 공장을 옮겨주든 집을 옮겨주든 거기에 맞춰서 옮겨줘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고는 그 집이나 공장이나 사무실, 상가 건물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각 터주마다 터를 관장하는 신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터에 오는 인연은 자기가 하늘의 명을 받든 어디 명을 받아가 자기가 소임을 합니다. 그 가정을 자기 터에 이사 온 그분을 잘되게 해주라는 명을 받았으면 잘되게 해줄 것이고, 사람을 망하게 죽거나 병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라고 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망하게 하는 일을 그 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 법사나 또는 능력을 가져가 거기가 우리가 처방을 한다, 비방을 한다, 아주 위험해요. 우선에는 그것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하늘에서 집행하는 것, 생사윤회에서 명부에서 집행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능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함부로 집을 옮겨주고 처방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저도 하지만 다른 유튜브를 봅니다. 저도 정기누설을 하면서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정기누설 많이 하면 단명한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 돼서 정기누설을 여러 번 했는데, 다른 그 분들도 보면, 처음에 유튜브를 찍은 분들 보면 처음에 찍을 때는 지수를 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제자들 보면 거기다 무료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정말로 만 원짜리 없어서 무료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무료점사를 하면서 그 자기의 점사하는 것을 유튜브에 내도 좋다는 조건을 달아서 오만 그 추한 것을 유튜브에 전국에 보는 사람 다 까벌려 가면서 추한 모습을 보여준 그 공짜 유튜브를 찍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도 안타깝고, 또 공짜 유튜브를 찍어서 그 중에 또 인연을 잡기 위해서 또 찍는 그런 저분도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생은 공짜가 없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공짜가 없다 했습니다. 거기 오신 신령심이나 나한테 오는 분도 이생 공짜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해도 상담료를 주고 와야 되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상담료를 주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히 신의 밥을 먹는 분들은 공짜로 청기누설을 하고 공짜 점사를 하고 나면 그것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장이 영역이 접어들고 자기의 좋은 신명이 왔던 조상이 왔던 분들이 점점점 떠나가 버린다는 거. 내가 쭉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아, 참 잘한다. 처음에도 참 잘한다. 참 진솔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1년, 2년씩 흘러가면서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이제는 진솔함도 없어지고 그 좋은 신명도 떠나버리고 이제 이 말 저 말 섞어가면서 자기는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을 두수치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그 능력과 신령 신명들이 떠나가 버릴 줄 모르고
공자 점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그 사례, 내가 보면서 느낀 사례도 오늘 올린 겁니다. 저도 참 잘 안 돼요. 전화 오면 절대로 전화로 상담해 주지 말라, 공자 가르치지 마라. 참 수없이 경고를 받는 불구하고 전화 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몇 마디씩 해줘요. 그러고 나면 저도 손님이 없어요. 한마디 뱉는 순간에 그것이 분듯이 뱉는 순간에 그것에 합당한 돈을 받아야 불구하고 오래된 다니신 분들이나 그냥 전화 오면 안타까워서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걸 고쳐야 돼요. 공짜 점사해 부심도 고쳐야 하고 저도 공짜로 전화 상담해주고 저도 고쳐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뱉는 그 순간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 공짜 상담해주면 그 중에 몇 가지 걸려들겠지. 내가 이렇게 무료 상담해보면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 찾아오겠지. 얻는 것, 이런 것이 많다는 거. 저 역시도 지금까지 공짜로 돈 한 푼 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래서 권처 가야 하고 권처를 예를 저도 아직 그 권치지 못한 나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례와 여러분의 사례를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전화 상담을 참 안타까워서 공짜로 여러 번 해주다 보니까 분명히 공짜 상담하면 너 일거리 없다, 손님 없다는 것을 경고 수없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저도 아직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공짜 상담하지 마세요. 공짜로 묻지 마세요. 저도 앞으로 권치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묻는 분들 갑자기 묻지 마세요.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는 게 예의고 정말 시급하고 찾아올 수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하기 전에 돈을 먼저 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상 상담을 하고 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세요 해놓고 돈을 입금 안 시키는 사람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상담하고 나면 상담을 주겠지 하고 상담 시컷 내주고 나면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입금을 안 시켜요. 그 사람도 좋지 않을 거고 저같이 공짜 상담하면 저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사례 공짜 상담해 준 거 그리고 공짜 상담 묻는 거 좋지 않다는 거 정말로 시급하고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 밤중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상 묻는 건 좋습니다. 오래된 신도분들이라서 야박하게 거절을 못해서 그냥 전화로 내가 대충 설명해 준 것이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많이 해준 겁니다. 찾아와서 묻는 것이 예의고 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짜 상담 해주면 좋지 않고 공짜로 함부로 내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벌을 받는 거. 공짜로 해주면 공짜로 가르쳐주면 벌을 받는 거. 공짜로 뭔가가 돈 적게 받고 내 이득을 취하면 잃는다는 것을 제 사례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씀을 올려서 오해의 소지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